네, 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감정가의 26%까지 떨어진 농지이고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고 짓기 편한 상태에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유를 하다 보면은 작은 자기 자본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농지연금 하나만으로도 나의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이 사전 불입이 불필요하고 영농 경력 5년을 채울 수 있다면 농업인 자격을 채울 수 있다면 이 자격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회에는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는 농지 경매에서 반값 이하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할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연금 수령을 통해서 5년에서 6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금 어떤 자기 자본 없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매입한 농지가 농지연금이 안 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권리 경매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지연금은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지 않다면 농지연금의 장점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의 전부가 바로 이 농업인이 되어야 되고 그 경력을 5년 동안 채워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는 어떤 방법들 문제 없이 나에게 맞는 방법들 찾아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장에서 농지연금에 신청이 가능한 농지인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농지연금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내가 보고 있는 농지가 앞으로 농지연금에 또 신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명확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강의에서 농지연금의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연금 준비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거의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료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현재 경매시장에서 나와 있는 물건들 같이 분석을 해보고 제가 분석하는 방법 그대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도 있습니다. 3월 강의는 4개가 있었는데 심화반과 연금반은 종료가 되었고 기초반과 농업인반이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토요일에 있고 기초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반 정도는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되는 것들이 농지연금의 핵심인 거고 핵심 조건인 거고 농업인이 되었을 때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는 거를 1차적인 올해의 목표로 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 경남 남해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관계가 없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거주지 주변 또는 관심 지역 주변에서 농지를 계속 볼 때 무언가 괜찮은 물건이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싸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은 잘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주변의 관심 지역의 농지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는 감정가 2억, 그 다음에 최저가가 26%까지 떨어져서 5,2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4월 14일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해 또는 남해의 인접 지역에 있는 분들 또는 경남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매지에 들어와서 경매 그 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충분히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매각 물건 현황과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진은 임장을 가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진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농지들은 패스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도로 역시도 잘 보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매각 물건 현황에서 현황 위치,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위는 지방도 인근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비춰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뭐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 대비 저지에 위치하는 사다리형에 위치한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측으로 폭 약 7,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약 6, 7m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그러니까 도로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죠. 그 도로하고 어떻게 지금 인접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면은 저는 이제 그 디스코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인합니다. 디스코는 정말로 굉장히 좋은 그 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익숙해지기를 좀 바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교리 600-1번지를 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지역의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들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큰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그나마 좀 작은 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쪽에 걸쳐 있죠. 그래서 도로에 접도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입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게 보이고, 이 토지 보기를 통해서 그 실제 그 농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양쪽 도로에 지금 접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쪽 도로에서 본 농지 같은 경우에 아주 농지 그 밭농사 잘 짓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 약간 좀 꺼져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농사는 좀 잘 짓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진입은 이쪽 도로를 통해서는 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반대편으로 갔을 때 진입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은 이 농지인데 조금 진입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이제 국어가 있고 그 사이에 그 농기계등이 진출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농기계가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좀 진출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농사는 잘 짓고 있었던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이 농경지대이기 때문에 뭐 경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디스코에서 제공하는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답이고, 지목은 답인데 전으로 사용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게 농지연금을 생각했을 때 좋은 지역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개발 관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안 볼 겁니다.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생산녹지지역 이 세 개의 용도지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지연금을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는 서로 한 면, 그러니까 작은 도로가 한 면에 걸쳐서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2014년도 10년 전이 2014년도에 24,000원이었는데 지금 38,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높게 많이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없겠고요. 도시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토지 이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보게 되면은 토지 이음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체크한 다음에 열람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지역, 지구 등을 봤을 때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 지구 등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 해안 경관 관리 지역, 접도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면 지금 접도구역이라고 해도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도로가 지금 지적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도로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계획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행히 이 소로 그러니까 이 도로에 뭐 접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접도 구역에 해당하는 곳과 접해 있긴 하지만 이 농지를 통째로 농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때 면적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농지가 지금 26%까지 떨어진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지를 갖게 되면은 농지연금에 연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20%대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정말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한 1, 2년 안에 자기 자본을 훼손을 하게 되고 남은 기간을 전부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셔서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 잘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